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3장 송전 특성을 들어갈 건데 저번에 2장에서는 R, 저항, L, 인덕턴스, C, 정전 용량, G, 누설 컨덕턴스 이렇게 4개의 선로 정수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 선로 정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송전 특성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꼭 이렇게 별표 표시하시거나 어디 적으셔서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송전 특성 학습해 보겠습니다. 송전 특성 먼저 제목부터 적어 볼게요. 자, 송전 특성이라 함은 먼저 선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선로의 길이가 수 킬로미터로 짧은 것은요,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십 킬로미터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우리가 중거리 송전선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km 이상의 선로를 우리는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자, 보시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딱 봐도 단거리가 제일 짧은 거잖아요.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선로 정수를 뭐만 취급해 주냐? 저항과 인덕턴스만 취급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정전 용량과 누설 컨덕턴스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그러한 회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항 그리고 인덕턴스 그리고 정전 용량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자, R, L, C 이때 직렬 임피던스가 있고요.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정전 용량으로 구성된 그런 병렬 어드미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배울 텐데 그거의 등가 회로인 파이형 회로와 T형 회로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파이형 회로, T형 회로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선로 정수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R, L, C, G가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R, L, C, G. 자,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는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로 정수가 모여 있다라고 해서 집중돼 있다 해서 집중 정수 회로라고 부릅니다. 집중 정수 회로.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이 선로 정수가 분포해 있다라고 해서 분포 정수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부터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거리 송전선로를 학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제가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강하 율 전압 강하 율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률 이렇게 4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전압 강하 전력 손실을 배울 때 꼭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등가 회로를 그릴 겁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 리액턴스,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유도성 부하이기 때문에 유도 리액턴스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저항 R이라고 쓰고 이쪽을 리액턴스 X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대지가 있고 이쪽에는 받는 쪽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부하가 있고요. 이쪽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부터 표시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류 I가 흐릅니다. 자, I가 흘렀을 때 이쪽은
전류를 보내는 쪽이니까 송전단, 보낸다, 송전단 전압이라고 해서 이 S의 전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쪽은요, 부하가 있으니까 받는 쪽이죠. 받는 쪽 전압은 우리가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고 이것을 E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 강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압 강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100V를 보냈을 때 이 수전단 전압에서 90V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10V가 빠져나간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봤을 때 10V가 어디서 빠져나갔냐 하니 딱 이곳에서 빠져나갔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임피던스 Z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전압 강하 E라는 것은 소문자 E라고 쓰고요. 이거는 승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ES 마이너스 ER이 되고 이것은 결국 IZ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걸린 전압이 바로 전압 강하가 되겠죠. 뺀 값이니까. 그럼 이거 유사하다 IZ.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형태일 뿐이고 실제 교류에서는 역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부하가 보통 전력 계통에서 부하는 유도성 부하입니다. L부하. L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상 역률을 가지고 있죠. 지상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좀 뒤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도성 부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하나의 벡터도를 그릴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근데 이 벡터도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어렵다면 결과값만 조금 보시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자, 이해가 좀 된다면 저야 정말 좋고요. 자, 벡터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얘로 잡을 거예요. 이 수전단 전압 ER로. 자, 이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 전압이 수전단 전압 ER로 잡겠습니다. 자, 이쪽이 ER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이거 전압에 대한 벡터도입니다. 전압 보시면 일단 저항에 걸리는 전압부터 그려볼게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 V는 IR에 의해서 IR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전류가 유도성 부하이기 때문에 위상이 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상이 좀 늦은 이렇게 여기 IR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X,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리액턴스가 일반적으로 위상이 90도 빠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90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IX. 그러면 이 IZ, 결국 이 IZ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더 이어서 송전단 전압 ES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주고 방향은 여기가 바로 송전단 전압 ES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조금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했고요. 자, 밑에도 연장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번호를 매겨 볼게요. 번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번, 이쪽부터 이쪽까지를 2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번. 자, 그때 아까 이 전류가 위상이 뒤진 역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렇게 세타가 존재하게 됩니다. 세타. 그러면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도 동일한 세타가 적용이 되고요. 자, 제가 번호별로 성분을 조금 매겨보면 1번은 뭐죠? 수전단 전압 ER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보시면은 IR, 여러분 코사인 세타 아시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맞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결국 이 2번의 밑변의 길이는 I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IR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이번엔 사인 세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쵸? 그러면 결국 이 높이, 이 4번 란은 어떻게 되냐면 IX의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죄송해요. 3번이 IX 사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4번이 아니라 3번. 3번 여기 길이 구하는 겁니다.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건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3번 IX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IX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IX의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요. 이 4번은 높이인데 여기가 실제로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요. 이 IX와 IR 값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송전단 전압이라는 것은 자, 루트. 자,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 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괄호 치고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의 제곱 플러스 높이 4번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4번은 무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번과 2번과 3번만 남는데요. 1번, 2번, 3번 같이 더해볼까요? 2R에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 자, 됐습니까? 그럼 이것을 I로 묶게 되면 결국 이 R에 I에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송전단 전압이 있고 수전단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 강화가 이쪽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자, 이 형태를 보면은 송전단 전압이 있고요. 수전단 전압이 있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뭐죠? 바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이거 ES에서 ER을 넘기면 ES 빼기 ER이 돼서 결국 전압 강화 E가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압 강화에는 두 종류가 있죠. 단상일 때 전압 강화가 있고 삼상일 때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상일 때 전압 강화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등가 회로에서 왼쪽에 송전단 전압, 오른쪽에 수전단 전압이 있었잖아요. 결국 단상의 전압 강화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강화 이 R을 뺀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값이 어떻게 나왔죠? I의 R 코사인 세타에 X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특징들이 일단 이 전류 있죠. 이 전류가 선전류입니다. 선전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이 저항 R과 리액턴스 X는요. R과 X는 단상 2선식 2선 전체분의 저항과 리액턴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선 전체분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이 공식에서 사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2선 전체분의 저항이 아니라 한 선당 저항, 한 선당 리액턴스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곱하기 2. 자, 그럼 반대로 3상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상. 자, 3상은 대지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선간 전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단상에서는 상전압이 대지 전압과 같기 때문에 대지 전압을 2로 표시를 해서 ES-ER로 표시를 하는데요. 3상에서는 선간 전압을 사용합니다. VS-VR로 표시를 하고요. 이 공식에는 같은데 앞에 뭐가 붙냐? 바로 루트 3이 붙습니다. 루트 3. 자, 루트 3 IR 똑같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I는 선전류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 저항과 리액턴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는 한 상의 전체분, 한 상의 전체분을 저항과 리액턴스로 사용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화가 지금 보시면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 공식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단상과 삼상 공통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둘이 같기 때문에 제가 삼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삼상 전력 같은 경우는요, P 삼상은 어떻게 구했었죠? 루트 3 그리고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삼상 전력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류 I만 남기고 다 넘기죠. 그러면은 V 코사인 세타, 앞에 루트 3이 있네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라는 것은 루트 3에 곱하기 저기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P. 자, 그 뒤에 뭐가 있죠? R 코사인 세타와 X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루트 3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여기랑 지워지고 이 뒤에 있는 사인 세타하고 만나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V는 바로 무슨 전압? 선간전압. 자, 이것이 전압 강화의 공통적인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단상, 삼상, 그리고 둘 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근데 보통 송전선로에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비교할 때는 이런 전압 강화보다는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22.9kV에서 10V가 전압 강화로 일어난 것과 380V에서 10V가 전압 강화로 일어난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2,900분의 10인데 여기는 380분의 10.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전압 강화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볼까요? 전압 강화율, 그리고 문자는 입실론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엡실론. 그러면은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어떠냐, 한글적인 언어적인 뜻을 말씀드리면은 수전단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글로 적어보면 수전단 전압, 자, 여기는 전압 강화 곱하기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를 곱해주는 것이죠. 자, 되셨죠? 그러면 전압 강화는 아까 뭐였죠? 2였습니다. 2. 그리고 수전단 전압은 VR로 표시를 하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100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100. 자, 여기로 넘어와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것은 아까 VS-V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VS-VR, 여기는 VR 곱하기 100%가 되고요. 이거 다시 적으면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결국 이 식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VR 제곱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 이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압 강화율 엡실론은 결국 이 VR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력공학 필기시험에서 또 실기시험 단답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이런 비례 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전압 강화율이 일정할 때 전력과 전압 강화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력과 이게 일정할 때예요. 일정할 때
전력과 전압강은 어떤 관계가 있죠? 바로 비례 관계에 있죠. 뭐와 수전단 전압의 제곱의 전력은 비례한다. 단 전압 강화율이 일정할 때. 자, 이거는 기본적인 관계고요. 이거는 전압 강화율이 일정할 때 관계입니다. 자, 이와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 알아볼까요?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자, 전압 변동률은 문자로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 자, 델타. 델타는 언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무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에서 전격 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이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무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 전부 다 수전단 전압에 관련된 그런 전압 변동입니다. 자, 여기는 전격 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 자, 분모에는 마찬가지로 수전단 전압이 오고요. 마찬가지로 변동률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로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 이건 전격 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저도 공부할 때 이 전압 강화율 그리고 전압 변동률에 좀 이런 언어적인 의미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안 하고 외우려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이 문자는 이렇게 구해야지, 또 이 문자는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헷갈렸어요. 저는 뭐 최근까지도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자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이 한글적인 언어적인 의미를 안다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쯤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선로 손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로 손실. 자, 그러면 일단 지우고 한번 선로 손실을 볼게요. 선로 손실. 자, 선로 손실은 일반적인 소비 전력이랑은 다르죠. 바로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선로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써볼게요. 선로 손실. 자, 단상일 때는요. 자, 여기를 단상이라고 적어볼게요. 여기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선로 손실의 단상일 때는요. 선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선당 i제곱 r. 근데 여기서 이 i는요. 바로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그런데 반대로 삼상일 때 선로 손실은요. 삼상. 자, 이거는 선로가 3개죠. 3개. 3 i제곱 r.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i에는 선전류가 흐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i 선전류 어떻게 구했었죠? 선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자, 성간전압과 역률 곱한 거 분모로 가고요. 여기에는 삼상 전력이 왔습니다. 이거 삼상을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라는 거는 3 곱하기 자 루트 3의 VL의 코사인, 자 다시 적을게요. 코사인 세타의 자 여기 P 이거의 제곱이죠. 뒤에 뭐가 있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이거 저항이 무슨 저항일까요? 그냥 부하 저항일까요? 아닙니다. 이 저항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로 손실은 말 그대로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선로 측의 저항입니다. 부하 측의 저항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소비 전력 막 3i제곱 r 뭐 이렇게 구해도 이 r 같은 경우는 부하 저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소비 전력이 아니라 선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로 측 저항을 사용한다는 점. 아무튼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요. 자, 루트 3을 제곱해 볼게요. 그럼 3이 되죠. 그럼 결국 이것과 이것은 지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죠? 적어볼까요? VL의 코사인 세타. 둘 다 제곱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P 제곱. R이 남습니다. 아유,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P 제곱에 R 됐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선로 손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이 아까 전압 변동률, 전압 강하율 다 이렇게 비례 관계를 했었잖아요. 이 선로 손실은요. PL은 반비례합니다. 언제? 전압의 제곱. 전압의 반비례니까 역수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나 또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나.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로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나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이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아까 전압 강화율이 일정할 때 말했었잖아요. 전력 손실, 선로 손실이 일정할 때 이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파란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선로 손실이 일정할 때 할 때,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P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입니다. 따라서 전압과 관계는 그대로 V와 비례한다 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이게 일정할 때 P가 증가하면 V 또한 증가해야 되니까요.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러고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력 손실률.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전력 손실률이라는 것은 알파벳으로 K라고 씁니다. K. 그러면 공식. 자, 한글 언어적인 의미를 좀 말해보면 K는 전압. 여기가 전력 손실이죠. 여기는 전력이고요. 자, 이것을 문자로 나타내면 자, 문자로 나타내면요. 전력 손실은 아까 PL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송전 전력이기 때문에 P 곱하기 100%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면 아까 전에 전력 손실 어떻게 구했었죠?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 제곱 R로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위에 자, 색깔을 달리해서 노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V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여기는 P 제곱 R 이쪽에는 P 됐죠? 그러면 이 P와 P가 지워지고요. 결국 남은 거는 어떻게 되냐? V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여기에 PR 그리고 곱하기 100%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례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례 관계. 보시면 전력 손실률 K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마찬가지로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자, 다만 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전력 손실률 K가 일정할 때,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전력 손실률 이게 일정할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여기다가 써볼게요. 전력 손실률 일정할 때 P. 자, 관계. 이쪽은 그냥인데 이쪽은 제곱입니다. 전압의 제곱. 결국 P는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전압 강화율 그리고 선로 손실, 전력 손실률 K까지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중거리 송전선로 파이형 회로, T형 회로도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